7급 한자, 책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책의 부수는 멀경이고 총 획수는 5획입니다. 책책은 대나무 죽간을 끈으로 엮어 책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황제가 제후를 봉하거나 황후, 태자 등을 임명할 때 그 내용을 책에 기록했는데 이 문서를 책서 또는 책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은 책이라는 뜻 이외에 책봉하다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책책의 유의어는 책권, 문서적, 글월문, 글서, 글장 등이 있고 책책과 유사한 한자는 쓸용, 갑옷갑, 말미암을, 유, 그릇명, 두제 등이 있습니다. 책책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면 제목은 하나의 책, 두 개의 뜻입니다. 오전 8시 민수는 책가방을 메고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실에 도착한 민수는 책상 위에 역사교과서와 공책, 책받침을 올려놓고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교실 뒤편 책장의 책꽂이에는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림책과 동화책, 인기 있는 만화책, 초등학생이 읽기 좋은 소설책까지 있어 책 종류가 매우 다양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은 오래된 헌책과 가문의 비밀스러운 지혜가 담긴 비책, 옛상인들이 돈의 흐름을 기록한 치부책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자를 공식으로 책봉하던 모습이 담긴 옛 역사책을 함께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학생들은 세월의 흔적이 담긴 기록들을 살펴보며 평범한 일상부터 나라의 중요한 일까지 모두 작은 기록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책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전하는 소중한 기록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선생님은 이번 주 토요일 역사박물관에서 조선시대 세자 책봉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행사 안내 소책자와 홍보책자를 나누어 주며 직접 참여하면 역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에는 유난히 책을 좋아하는 책벌레 소연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쉬는 시간마다 동네 책방에서 사온 책을 읽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진심 어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만 읽고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책상 퇴물이 되지 말고 배운 것을 세상에서 직접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토요일 오전 민수와 소연은 함께 역사박물관을 찾아 안내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내사는 세자 책봉의 절차와 이를 온 나라에 알리는 책봉식의 모습을 자세히 소개하며 여기 쓰인 책은 우리가 읽는 책이 아니라 왕이 세자를 임명할 때 그 내용을 문서에 기록한 데서 비롯된 글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수와 소연은 책이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자는 하나의 뜻만 외우기보다 쓰인 상황과 맥락까지 함께 이해해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책과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책상은 책책, 평상상으로 책을 놓는 평상이고 공책은 빌공, 책책으로 비어있는 책이며 책장은 책책, 장롱장으로 책을 넣는 장롱이고 책방은 책책, 방방으로 책이 있는 방으로 서점이며 비책은 숨길 비 책책으로 남에게 공개하지 않은 숨겨진 책이고 소책자는 작을 소, 책책, 전미사자로 작은 책자이며 동화책은 아이동, 말씀화, 책책으로 아이를 위한 이야기 책이고 만화책은 흩어질만, 그림화, 책책으로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그린 그림책이며 치부책은 둘치, 장부부, 책책으로 장부를 두어 기록하는 책으로 돈이나 물건의 출납을 적은 책이고 책상 퇴물은 책책, 평상상 물러날 퇴, 만물물로 책상에서 물러난 물건으로 책만 읽고 실제로는 쓸모없는 사람을 비유한 말이며 책봉은 책봉할 책, 봉할 봉으로 책서를 주어 봉하는 것이고 책봉식은 책봉할 책, 봉할 봉, 의식식으로 책봉을 행하는 의식이며 세자 책봉은 세대세, 아들자, 책봉할 책, 봉할 봉으로 대를 이을 아들을 책봉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자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 책의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A.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본뜬 글자이다.
B. 나무를 쌓아 올린 모습을 본뜬 글자이다. C. 사람이 책상에 앉은 모습을 본뜬 글자이다. D. 대나무 조각을 끈으로 엮어 만든 문서를 본뜬 글자이다. 정답은 D. 대나무 조각을 끈으로 엮어 만든 문서를 본뜬 글자이다입니다. A. 책방의 유의어로 가장 알맞은 것은 A. 서점, B. 도서관, C. 출판사, D. 인쇄소. 정답은 A. 서점입니다. 3. 비책의 용례로 가장 어색한 것은 A. 그 맛집의 육수 제조법은 비책에 적혀 있었다. B.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비책을 세웠다. C.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민간요법이 적힌 비책이 발견되었다. D. 할머니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건강법이 담긴 비책을 건네주셨다. 정답은 B.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비책을 세웠다입니다. 여기서의 비책은 비책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숨긴 계책인 비책입니다. 4. 다음 중 책벌레의 용례가 가장 어색한 것은 A. 그는 알아주는 책벌레라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산다. B. 동생은 소문난 책벌레답게 방에 입담한 책이 가득하다. C. 철수는 어제 마트에서 새로 나온 소설 책벌레를 샀다. D. 책벌레인 영희는 생일 선물로 문화상품권을 가장 좋아한다. 정답은 C. 철수는 어제 마트에서 새로 나온 소설 책벌레를 샀다입니다. 5. 다음 중 책이 북의 의미로 쓰이지 않은 것은 A. 소설책, B. 역사책, C. 만화책, D. 책봉식. 정답은 D. 책봉식입니다. 6. 장부를 두어 기록하는 치부책과 뜻이 가장 가까운 현대어는 A. 장부, B. 소설, C. 동화, D. 서적. 정답은 A. 장부입니다. 7. 비책의 반의어 성격을 가지며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리는 책자를 일컫는 말은 A. 치부책, B. 홍보책자, C. 소설책, D. 역사책. 정답은 B. 홍보책자입니다. 8. 다음 중 책상 퇴물이 경계하는 인물상과 가장 일맥상통하는 사자성어는 A. 군계일학, B. 유비무환, C. 백면서생, D. 청출어람. 정답은 C. 백면서생입니다. 백면서생은 글만 읽고 세상 일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9. 선생님이 소연이에게 배운 것을 세상에서 직접 실천하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 주제를 뜻하는 전통적 유학 사상은 A. 청출어람, B. 유유자적, C. 각골난망, D. 지행합일. 정답은 D. 지행합일입니다. 10. 민수와 소연이가 박물관 탐방 후 깨달은 한자 공부의 올바른 태도는 A. 글자가 쓰인 문맥과 상황을 함께 이해한다. B. 어려운 사자성어 위주로 많이 외운다. C. 무조건 하나의 대표 뜻만 암기한다. D. 옛날 헌책을 그대로 베껴 쓴다. 정답은 A. 글자가 쓰인 문맥과 상황을 함께 이해한다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하면 책의 부수는 멀경이고 총 획수는 5획이며 의미는 대나무 죽간을 끈으로 엮어 책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책을 획순에 따라 5번 적으면서 책 한자를 익힙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늘 천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